SM 때 많이 보셨죠? SM 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IR 모드에서는 이거냐? IR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이 요거 갖고 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래서 저기 보통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음압이 어떻게 되는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구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음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뭐 잘 하실 거고, 앞으로 이제 이 임펄스 IR 모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기초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IR 모드 들어가 갖고 조작을 하면, 뭐, 이 말이 나와요. 그, 슈레더 리버스 인터그레이션 커브라고, 그냥 줄여서 슈레더 커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봤던 뭐 선형 회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누가 작업을 해도 똑같이 나오게 할 거냐는 거를 이 아저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5.3에 충격 응답 적분법. 자, 그래서 충격 응답이라는 거는 우리 여태까지 봤듯이 이 응답이니까 충격을 빵 주고 응답이니까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애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적분법은 왜 갑자기 적분이냐? 적분하면은 미분 적분의 그 적분이 맞거든요.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지렁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인터그랄에 이제 이건데 이 적분은 말 그대로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이제 면적 구하는 거예요. 면적. 뭐 면적 구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 첫 번째 점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요 데이터 싹 다 더해. 그런 게 요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 점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더한 거예요. 에너지를. 그게 요 점이에요. 나머지 이 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냐? 우리가 아까 테이프 레코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선 나온 애들, 막 이렇게 선 나온 애들 내가 자대고 이렇게 걷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얘가 수학적으로 이놈의 에너지 썸을 다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똑같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슈레더 아저씨가 아주 엄청나게 그 잘 하신 거예요. 뭐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 슬로프를 요 슬로프를 누가 봐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수학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슈레더 커브를 그렸더니라고 나오면은 야 이거 이 기울기가 이거잖아 하고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에서 보면 얘를 먼저 쫙 그려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early decay time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아마 그 10dB 떨어진 데까지의 요 시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리버브 타임 디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L이 레벨이거든요. 이 레벨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요 점을 찍었다. 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5다. 여기 마이너스 5다. 그러면 T20 값으로 표현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온 여기
여기 20이라 그랬을 때 여기에 나온 시간 곱하기 3을 한 놈으로 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5까지 똑같은 건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5 되는 데부터 마이너스 35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 곱하기 2 해가지고 요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슈레더 커브에서 내가 이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그 파라메타 값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측정 결과 해가지고 뭐 돌려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매뉴얼만 보고 뭐 이렇게 봤으니까 보면은 이제 얘는 31Hz부터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31Hz 있는데 왜 니네 건축음향에서는 63Hz도 없다고 방방 뜨냐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측정을 하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능한데 설계는 63Hz 컨트롤이 어렵다. 왜?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것만 좀 알고 이제 건축음향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거, 중점적으로 많이 봐야 될 게, 어디 갔냐? 요 T20이라는 놈, 우리 아까 그 잔향 시간, T30이라는 놈, 그 다음에 요 C50, C50, C80. 요 네 개의 파라미터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도 뭐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파수가 125부터 4kHz 옥타브 밴드로 ISO에서 얘기를 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석을 하다 보면 어이씨 이렇게 곱하기가 나오네? 이게 뭐냐는 거지. 요것만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는 T20, T30이 나온 배경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커서가 안 보여서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5 혹은 여기 이제 35인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렸다고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거라고요. 그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요만큼이니까 여기랑 해갖고 요거에 곱하기 3배 한 요 숫자를 찍을 거예요. 근데 35는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두 개야,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는 긋기가 좀 애매하니까 계산이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이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향 시간이 이런 식으로 슬로프가 더블 디케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가 안 된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35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잘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35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배경소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죠. 여기가 35라는 얘기지, 배경소음보다. 그랬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측정 에러일 수도 있고 배경소음에 의한 그 분석 불가 혹은 설계를 잘못해서 이런 잔향 시간이 더블 디케이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우리 아까 한 번 했는데 리마인드 하면은 어떤 임펄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요 C에 50ms 혹은 80ms까지의 에너지 비율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울 때 컷이라 그래서 요 앞부분 어, 전체 요
뒷부분에 있는 놈하고 요 앞부분에 있는 놈의 비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음성이고 얘는 이제 음악을 얘기를 한다. 음악 용료들을. 그래서 얘들 지금 뭐 데이터 잠깐 보면 다 플러스 dB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는 분석을 할 때 플러스 dB면 예, 뭐 팝이나 확성 음향에 좀 특화되어 있는 홀로 분석이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은 그러니까는 요 놈하고 요 두 놈은 전부 다 IR 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IR 가지고. 그래서 이게 표 하나로 나오고, 그, ST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로 이렇게 뜰 거예요. 다른 윈도우로, STI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임펄스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이 틀려서 다른 화면으로 나오고요. 얘네들은 아마 그 스마트에서 측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매뉴얼을 제가 100%안 봐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마이크로폰 두 개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안 나오고 요거는 얘도 IR 잡아내면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스마트 TF에서 그냥 구해낼 수 있는 거고 그 요거랑 요거 세 개는 이제 IR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서 저거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시거나 뭐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인지만 하시면 오늘 뭐 한 2시간 넘게 하신 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는 수식인 내용은 아니고 좀 직관적인 얘기인데 예, 오늘 그 요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하게 된 이유예요. 측정 위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저기 뭐냐 건축 음향에서는 도대체 측정을 어떻게 하냐? 측정 위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그거가 이제 얘는 명문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저기 그 3382 혹은 2864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이제 저기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대전제가 실내예요. 그것도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주겠다. 측정 위치의 수는 5개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되더라. 이게 양쪽 저기 좌우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측정이 마찬가지지만 주파수의 반파장 혹은 4분의 1파장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압력의 변화죠. 압력의 변화를 마이크로폰으로 전압으로 받으면 이 평평한 데서 압력이 세졌다가 뉴트럴하게 됐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뉴트럴하게 됐다가 이렇게 이 압력 전압도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 압력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폰을 여기다 댔을 때 이 주파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매그니튜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장의 4분의 1만큼 4분의 1 이상 떨어져서 마이크로폰을 대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주파수의 반파장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한 주파수 개념을 아는 거죠. 하한 주파수. 그러니까는 그 FC 어떤 주파수 레인지의 제일 낮은 거. 이거 이제 FC라고 이제 컷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보면은 한 1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4분의 1 파장 있어야 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대충 1m니까 4분의 1 파장이니까 그 4분의 1이 이제 1 란다가 1이니까 란다는 이제 4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 나오죠.
F는 란다분의 C인데, 이게 4m에 340이니까, 한 83Hz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83Hz 이상은 1m, 1m, 1m 뛰면, 신뢰할 수 있네. 규정대로 측정했네. 하고 얘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하시면, 그러면 내가 63Hz를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를 띄어야 돼?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축음향에서는 일단 기본으로 보는 데가 125기 때문에 125Hz, 125 기준의 완옥타브잖아요. 그래서 83, 이게, 이게 완옥타브가 아마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83이 요쯤이기 때문에 이 하한 주파수가 여기까지 시청할 수 있으면 완옥타브 밴드 에너지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해서 기본은 바닥이든 벽이든 1m 이상을 뛰는 거예요. 1m 이상. 이상을 뛴다는 얘기는 83Hz 이하도 이제 뭐 측정을 한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디오도 보면은 1m 떨어져서 측정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한 주파수가 83Hz 정도를 이상을 이제 볼 수 있어서 모든 유니트는 그냥 1m 이상, 1m 뛰어가지고 보자 하고 이제 그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측정한 값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그냥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석 위치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들어간 거다.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기 이제 발코니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량 시간이랑 여기 있는 자량 시간이랑 틀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건축음향에서는 음원을 그 도데트론이라고 하는 12면체 스피커를 써요. 이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 면이 12개예요. 그래서 무지향으로 엄격히 보면 지향은 있지만 무지향으로 이제 이런 스피커를 써요.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아니라 무지향 스피커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지향 스피커예요. 이거를 무대 위에다 놓고 써요. 이유는 건축음향에서는 전통적으로 1890년도에 이 스테이지 위에서 그 오케스트라, 면음원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려고 이제 이 스피커를 쓰는데 이게 또 공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무지향 음원을 여러 군데를 놔야 되는 거예요. 큰 무대나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는 홀의 경우 이보다 많은 위치가 필요하다. 보통은 이제 세 개를 쓰는 거죠. 세 개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슈박스 형태에 이렇게 있으면 세 군데를 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폰을 요 한쪽에다가 한 5포인트를 놔요. 많이 찍었네. 5포인트 정도를 놔요. 그러면은 이제 이 느낌하고 틀리겠죠. 그래서 3포인트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귀찮으니까 얘 하나만 놓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오케스트라 피트가 다 뭔지는 아시죠? 무대가 있고 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여기에 딱 서가지고 지휘를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관객은 잠깐 보고 이분은 이제 지휘자 선생님 여기 보고 그래서 이분은 여기 보고 하면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근방에다가도 이제 음원을 놔야 된다. 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테이지에 하나, 둘, 세 개, 오케스트라 피트에 하나, 둘, 세 개, 6포인트에 5개면, 5지점이면 3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고, 현장 갔을 때는,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음원의 위치, 수음점의 위치, 그 다음에 백업, 이런 거를 다, 그,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제 가서 측정을 해야, 이거 뭐 안 했네 하고, 장비 싸들고 또 측정하러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마 전기요령 측정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강의에서는 이제 음원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5에서 6포인트예요. 근데 이 5에서 6포인트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보통 건축물이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크로폰을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얘 스피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맞고 들어가는 놈이나, 좌우 대칭이 때문에 이렇게 맞고 들어가면 에너지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 잘라서 기본적으로 놓고, 이런 이제 2형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만 이제 몇 포인트 놔가지고, 그 첫 페이지에 있었던 이런 적절하게 포괄을 낼 수 있게. 그러니까 전기요명처럼 1m 앞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공간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위치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발코니나 발코니 하부는 수음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6에서 10포인트인데 반 잘라갖고 온데 500석이면 건축음역에서는 한 6포인트 이상 6포인트는 기본으로 깔고, 발코니가 됐든 좀 음향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설계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라는 부분인지 이런 데는 이제 추가로 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6포인트 이상. 그 다음에 천석에서는 2점 더 진한 8포인트 이상. 20, 최석수가 아니라 좌석수인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최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렇게 반 잘라갖고, 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데는 뭐 여기나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데는 요런 데. 그러니까 요런 데도 좀 확인을 해서, 발코니 밑에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폰 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얘기한 게, 이제 저는 건축업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책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전기음향에서 스피커가 여기랑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자장 시간을 뽑아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네. 네. 그래서 혹시 뭐,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좀 이해가 안 되다거나, 좀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